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정의 실전 배팅 UCC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0일 금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혈통 전문가 또 박남규 위원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편성은 좀 단촐하네요. 근데 좀 내용적으로는 조금 난해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후반 8, 90은 7마리짜리 연속 세경주인데 그 경주조차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8경주 아무들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8경주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오늘 그래서 좀 삼복성으로 노릴 레이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편성 쉽지는 않네요. 네, 정말 까다롭죠. 자, 이 지난주가 또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로웠죠. 배당은 그렇게 큰 배당이 터지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출하다 보니 좀 핀트가 좀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진짜 짜증나면 아예 배당 터지면서 한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제 스타일도 좀 안 맞는 경주였어요, 지난주. 그래서 그 와중에 박의원께서는 또 금요경마 5경주, 7경주에서 좀 짭짤한 배당으로 주력 한 방씩 적중이 나와주셨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요경마, 일요경마 이게 또 좀 10배 미만의 좀 잡배당 위주로 여러 차례 좀 적중이 나와주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적중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은 레이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좀 더 본걸 추진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모두 10개의 레이스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주교차가 이게 모두 이제 한 경주 늘어나가지고, 후반 2개 경주가 모바일 전용 경주로, 이거는 워낙에 또 그런 경주는 좀 편성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식 경주는 부산 10개, 제주 5개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박남규 위원께서는, 금요 부산 1경주하고 그 다음에 7경주 2개를 승부로 보고 계시고 저는 4경주하고 8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정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박남규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금요 부산 1경주 일단 액면 배당판 인기도 오는 5번의 댄서를 중심으로 3번의 스카이위너 그리고 12번의 유성철 이런 말인기꾼인데요. 자, 박남규 위원의 추천에 한번 들어봐야죠. 이번 경기는 역시 시내마 접전 경주죠. 역시 강축이 없는 그런 레이스고 데뷔전을 갖는 마필도 있고 아직까지 한두 번밖에 안 뛰면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됐지만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인기마와 빈기마 필 간의 전력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예요. 특히 이제 오마 댄서 같은 경우는 폐경주 정말 인기마로 팔리면서 지금 계속 번번이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선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겼던 그런 마필이에요. 또 이번 경주는 또 댄서가 선행을 또 장담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댄서라는 마필조차도 못 믿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한두 노리고 하는데 주력은 댄서를 뒤로 돌려놓고 복대목 막권 짭짤한 배당 고배당 쪽에 주력 막권으로 승부 들어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댄서도 이 최근에 선행 페이스는 나가긴 합니다만은 조금 많이 못 버텨요. 많이 못 버티고 처음에 데뷔 초반에 이제 발주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4월달 때는 선임부로 기가 막히게 붙어서도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지난번 선행 가서도 그렇고 이 모마인 댄스 위드 스타라는 마필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여름새라고 또 이제 형제마가 여름새 있는데 혈통적으로는 여름새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다 할 걸음을 못 보였다시피 이 댄스라는 마필도 똑같은 유형의 경제망화 필 같습니다. 절대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래성은 정말 어둡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추입으로 갔는데 추입이 좀 짧아요. 네, 그렇죠. 결과는 3착인데 우승만은 15만신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4월 15일 레이스에 선행 경합을 했는데 좀 끈끈하게 버틴 듯 합니다만 결국 5착이었고
516이라는 선행 나가서 좀 앞볼 좀 받았는데 3창으로 하고 진짜 이게 결정 근성 부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5분의 댄스도 좀 추락할 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안고는 갈 수는 있겠으나 대가리만 아니다. 인기 많다면 아니기 때문에. 자, 박유께서 노리고 계신 또 신의 마필 중에서 좀 저력이 민호출된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인기권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배당은 상당히 좋으리라. 아마 복대복 걸리면은 상당히 좋겠는데요. 그렇죠. 박남규 추천 배당 마필 배당 추천 경기되어 있고요. 자, 예전 이 경기는 국산 3군의 1200 별정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4번은 햇빛일주와 9번에 해가 뜬다.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2번 마필인 아테네 좀 따라붙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번 경주가 액면은 뭐 2번, 4번, 9번 세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뭐 요 세 마필 안에서 쉽게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 때도 제가 좀 좋지 않게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죠. 그동안 보여줬던 도닛 마이웨이 들과는 좀 격이 다르다. 제가 볼 때는 좀 능력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1300이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발주가 얼마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발주 연습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아테네나 마필도 못 믿는 마필이고, 3번 햇빛주도 지난번에 그 약한 편성에서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좀 힘겨운 2차 이겼다는 데서는 햇빛 주도 못 믿고 저는 그래도 인기 마필은 해가 뜬다가 가능하다고 봐야죠. 뭐 외곽입니다만 사용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10분 하만 여전사도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전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뭐 이만한 편성이고 1200이에 오히려 외곽이라면 조금 발주가 늦는다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당은 뭐 10분 하만 여전사 쪽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뭐 2번, 4번, 9번으로 이어지는 세 마리 인기마 중에서는 9번에 해가 뜬다가 좀 낫지 않게 지난번에 배당판에 팔리는 것이 상당히 초급 배당판부터 좀 세게 팔렸습니다. 좀 말을 좀 만들어 놓고 팔리는 느낌. 그래서 정작 승부는 해봤으나 그런 아쉬움은 남았고 이번 경주가 오히려 해가 뜬다로서는 좀 진검승부가 아니겠느냐 그런 촉이거든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9번을 좀 더 세게 마시고 숨어있는 복부인 박영께서는 10번 하만여전사 제 개인적으로는 안쪽에서 승부 타이밍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1번의 피금이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 배정이었는데 이번 안쪽에서 승부를 하면은 마체는 조금 마명 그대로 외수한 그런 말입니다만 안쪽 기스번처는 타이밍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복병마 두 마리는 1번과 10번 두 마리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3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의 1300 별정으로 나와있는 3경주. 자, 배당판 인기권은 1번의 슈퍼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8번의 당찬 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3번의 위닝홀, 6번의 영웅 출격. 전부 다 이제 기본만 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슈퍼블레이드는 뭐 인정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일 거라면 여기 워낙 많은 그런 마필이고 또 이번 경주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300이라는 경주로도 뭐 슈퍼블레이드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뭐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조건이죠. 인정이 되고 이제 후적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은 뭐 당찬질주나 위닝홀이 아무래도 이제 그 딜을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1번 보내놓고 이제 그 딜을 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유형 맨도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끼리 순대끼리 승부를 할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따라서 저는 7번 원더보이가 지난번에 뭐 꼴찌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경주는 3개월 만에 나오면서 좀 궁금을 가져왔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3주 만에 나왔죠. 따라서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원더보이도 뭐 지난번에 액면을 그대로 인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월 19일처럼만 전개를 해준다면 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복병은 7번만 원더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 뭐 1번, 6번, 8번 인기권 3마리 뭐 8번에 당천질주는 뭐 지난번 경주 입상이 되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뭐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만 승부 타임은 역시 안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1번의 슈퍼 블레이더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기 한 마리를 본다면 1번인데 이번 경주 그렇게 앞선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위치한 김에 일본의 슈퍼블레이드가 강력하게 지금 선행권 승부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일본의 슈퍼블레이드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복병만은 7번의 원더보이까지 한번 배당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4경주는 신승훈의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 자, 이번 경기 역시 저는 삼복승 배당, 중배당 타이밍을 봅니다. 이거는 복승보다는 삼복승이 적중, 그리고 배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거머쥐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배당판 인기도는 2번의 꼭대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8번의 무적비카, 그리고 7번의 영광의 캠프가 좀 잡혀 있는데, 근데 안 잡혀 있는 복병 중에서도 되는 말들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좀 까다로운 데 있어요. 배당판 뭐는 좀 쉽게 흘러가겠죠. 뭐 이번 꼭대기를 필두로 해서 그냥 뭐 빨간색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될 텐데, 저는 꼭대기도 좀 의심합니다. 기본적으로 꼭대기란 마필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의외로 높지 않은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데뷔전에서 정말 막판에 날라오면서 우승까지 거머졌는데, 그래서 올대갈인데 제가 볼 때 이 올대갈의 가치는 없지 않나 보여져요. 또 다시 바닥에서 그 중위권에서 헤매면서 늦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꼭대기도 이렇게 강추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뭐 승군열이지만 그래도 8번 무적비카가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외곽이긴 합니다만 뭐 스타트 능력 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8번 무적비카가 배팅에 있어서는 뭐 충막감은 무적비카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신마 레이스이긴 한데 상당히 그런 미연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고 있고요. 자, 하여튼 이번 경주 뭐 이번에 꼭대기 지난번 데뷔전에서 기간 막힌 취입을 한번 선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승군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기마 3착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도를 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신다면 저는 역시 이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 한 마리 있습니다. 좀 완전히 좀 능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꼭대기를 안고는 가시되 복승보다는 삼보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적중과 배당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기기를 말씀해서, 이거는 중배당 삼복승 주력 한방 노리는 신승훈의 또 승부경주 4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5경주 들어갑니다. 5경주는 국산 5군의 천사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일단은 11번에 블랙 테트라가 인기권으로 지금 잡혀 있고, 뭐 7번에 소리쳐, 8번에 무적신화 뭐 이런 말들인데, 뭐 역시 또 기본반에 있으네요. 그렇죠. 역시 뭐 저는 뭐 이번 경기 역시 강추는 없다 보여집니다. 11번 블랙 테트라가 액면은 좀 낮고 컨디션은 뭐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블랙 테트라가 사실 1,400으로 늘어나는 요리도 조금 일말에 불안감이 있죠. 목의 쪽 라인이 워낙 그 짧은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도 그거름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은 맞습니다만 블랙 테트라도 가시는 금물이다. 오히려 빠지면서 또 배당이 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저는 복병은 안쪽 인망을 럭키 한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는 뭐 뚜렷한 사냥마가 없이 전부 다 느린 그런 마필들 간 대결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럭키 한마의 단독 선행은 상대적으로 레이스에 따른 전개 메리트까지 있고,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11주 많이 나왔지만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럭키 한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야, 진짜 11번대 못 믿겠는데요, 이거. 못 믿죠, 예. 이게 근데 참 다른 말들도 그렇게 뭐 확실히 눈길을 끄는 그런 말이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뭐 7번의 소리쳐 같은 마필도 인기에 팔리지 않나 그런 느낌 들고 있고, 어쨌든 뭐 복병 중에서는 이번에 럭키한마, 지금 선행이 어떤 말이냐면 1번의 강호드림아니면은 이번에 럭키한마 요 두 마리가 이제 앞선이거든요. 특히 뭐 강호드림도 예전에 옷값에서 기승해가지고 1423번 입상이 되면서 배당을 됐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안쪽 기습 앞선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이번 버티면은 되거든요. 전개선이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마필이 이번에 럭키한마, 1번에 강호드림, 딱 두 마리가 이번 경주는 복병 대결하는 거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자, 6경주 보시죠. 혼합사군의 1600 핸디캡인데요. 이제 6경주는 3번에 이제 구말리, 그리고 9번에 골드블루, 이 부중이 상당히 증가된 두 마리 인기 막군인데 상당히 좀 일만에 불안감이 있죠. 그 이제 복병들이 뭐 4번의 퀸 넬라강스, 6번의 끝판 히어로가 잡히는데, 자, 박영기는요? 전반적으로 역시 뭐 부담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말의 변수는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구만이나 골드블루는 지난번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5.5kg, 4kg가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블루보다는 그래도 구만리가 보여줄 거름의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도는 그래도 3번은
본말리를 뭐 가장 세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인기마들이 부중무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병마들에게도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레이스예요. 특히 7번 히든 초이스라는 마필이 데뷔 이후에 아직까지 뭐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1800에서 1600으로 줄어든 경주로도 나쁘지 않죠. 히든 초이스 입장에서는. 따라서 저는 7번 히든 초이스가 가장 그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복병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 3구 두 마리 역시 부담 중량이 정말 변조된다 봅니다. 그렇죠. 3세 앞말에 지금 대폭적으로 부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둘이 다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5번 이제 퀸엘 강스가 이게 뭐 이렇다 할지 선행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나간다면은 앞선에 가장 그래도 빠른 마필이 5번의 퀸 엘레강스 6번의 끝판 이후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선 두 마리 5번, 6번 그 중에서 복병권인 퀸 엘레강스를 좀 재미있게 독대으로 나갔을 때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도다 말씀드리겠고 배당 숨어있는 복병으로서는 아무래도 1800보다는 160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7번의 히든 초이스까지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방랑위원회 추천경주되어 있고요. 국산 사고는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의 새로운 스텔스 중심으로 배당판 들어갑니다. 3번의 V맨 그리고 4번의 환희의 별, 5번의 버스트킹 이런 말대로 잡혀있고 7번 월드킹까지 골고루 좀 잡혀있는데 야, 이것도 충마 선정이 좀 나을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정말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 레이스예요. 이번 경기는 뭐 지난번에 코리안 더비에 출전했었던 바로 새로운 스텔스하고 3번 V맨이 뭐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뭐 새로운 스텔스도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뭐 편성은 뭐 지난번이랑 비교해 보면 뭐 하염없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새로운 스텔스가 더비에 출전하기 전에 보여줬던 어떤 행보를 가만히 본다면 과연 새로운 스텔스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스텔스는 요거는 주력 마건보다는 오히려 후경 마건 쪽으로 돌려놓고 하고 복대공 마건을 노려가는데요. 그 중심에는 또 제 관리형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는 점 따라서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주력은 복대공 마건을 고배당, 중배당을 노려가는 승부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3세마 두 마리 코리안 더비 출전마 두 마리가 인기만을 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이게 그래도 국산 4군급 게임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 또 특히 새로운 스트레스 57kg 이것도 좀 부담은 되고 있는 것 같고 V면은 좀 핸드는 좀 줄어들긴 하시나 명정은 크게 또 세보시도 않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도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또 그렇게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야만 되는 바로 방랑교의 주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8경주 국산 3군의 1600인데요. 이거는 신성의 승부처인데 이번 경주 역시 뭐 복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삼복으로 무조건 맞춰야만 돈이 되는 게임이다. 신성의 또 삼복승 승부수다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8경주의 배당권 기도는 뭐 3번의 시선 포착을 중심으로 이제 5번의 상승 주니어 또는 6번의 천중앙 휴양마피는 2번 애금리까지 팔리는 거 보면 역시 이것도 뭐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 않죠. 뭐 출전 두수는 7도 단촐합니다만 사실 뭐 7번은 필꽃을 제외하고 6마리는 다 가능한 그런 전력들이에요. 당일의 컨디션이나 레이스 전개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성 도전이 가능하고 강초는 없는 레이스입니다. 뭐 시선 포착이나 마필도 역시 뭐 지난번 코리안 더비 출전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 전에 보면 문세영 기수, 김용구 기수가 정말 다 쥐어짜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약하다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월 3일, 4월 24일 정도의 걸음발이라면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따라서 시선 포착도 그런 측면에서는 강추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 있고 저는 4번마 바람의 전설이 뭐 공백기 이후에 두 차례의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충분히 조율했고 또 맘먹으면 바람의 전설이 상해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3 바람의 전설도 입장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의 전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시선 포착도 뭐 지금 조건 자체는 좋아졌습니다만 이 편성이 또 3착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뭐 안고는 가겠습니다만 역시 복승 불안한 면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역시 이번 경주 뭐
과거에 이 말 가지고 여러 차례 한번 승부 들어가지고 중고배당으로 일단은 여러 차례 좀 적중이 되었던 마필인데 그 이후로 제가 이 마필을 잘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런 편성이라면은 다시 한번 과거처럼 한번 배당으로 한번 때릴 수 있는 찬스가 오겠구나. 그것도 복승보다는 삼복으로 갔을 때는 적중 확률은 더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중배당 노리는 신속내 삼복승 승부차 8경주 만원 같이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는 9경주입니다. 호나비군의 1800 핸디캡인데요. 자 일단은 뭐 이번 경기는 3번의 매직파크와 4번의 비트블레이드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1번의 샤프기의 이를 말들인데 어느 정도 우열이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복승식은 저는 뭐 4번 비트블레이드와 3번 매직파크의 동반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마필들은 뭐 4번, 3번을 넘어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배당이 뭐 7두 편성이기 때문에 그게 높지 않을 텐데 복승식은 삼복에 대한 메리트를 갖는다면 저는 5번마 성산패총도 삼복의 한 자리는 상당히 좀 재밌다고 봅니다. 지난 5월 달에 뭐 좋은 모습을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또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개적으로 뭐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성산배총의 3착 가능성도 부중까지 지금 2km 빠졌다는 점에서는 뭐 3착에 대한 삼복에 대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 성산배총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복이 1, 3, 4로 끝난다는 아니 끝 같지는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뭐 3번, 3번, 1번 세 마리가 인기 1번, 1, 2, 3위가 되겠습니다만 이 세 마리 동시에 넣을 수 있다. 특히 샤프게일이 지난번 경주에 전력을 다해서 그림이 안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담감이 있고 복승보다 그래서 삼복승 복병 중에서는 이제 박 의원께서는 5번에 승산 패층 보는데 저는 개인적인 걸림말 한 마리가 이제 이번에 와일드 버닝이었죠. 거기 이 말 가지고 또 여러 차례 추천드려가지고 재미를 많이 본 마필인데 이 말이 그 예전에 그 서인석 기수가 오랜만에 또 출전해가지고 몇 프로 하는 듯 했습니다만 바로 또 장난 비스무리하게 타가지고 면허정지입니다. 면허정지 기성정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말 자체를 타지 말라는 얘기죠. 조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럴 정도 사인만인데 어쨌든 와일드버닝은 힘은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3착 가능성은 삼복승으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좀 염두에 주시면 어떨까 느낌이 있네요. 참고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인데 자, 이번 이제 10경주는 또 5번의 슈퍼스톰을 중심으로 3번의 마추픽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6번의 강호 드라이브, 7번의 우박이 이런 패턴인데 자 또 보시나요? 이번 경주도 역시 1급도 단촐한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 역시 강촉은 없습니다. 저는 뭐 5번 슈퍼스톰을 세게 보지 않아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가 아니었으면 사실 3은 못 갔습니다. 정말 1번 게이트에서 밀어붙이면서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스마일퀸이 상대적으로 선행에 대한 양보 뭐 이런 거 맞물리면서 선행을 갔는데 뭐 강호 드라이브 마추픽추 세마리 필이 1, 2, 3등을 차지했고 이번에 동시 출전하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슈퍼스톰이 가장 좋지 못했고 내용적으로 가장 좋았던 마필은 강호 드라이브죠. 이 마필은 뭐 지난번에 역시 착지 물량으로 약간 발주가 늦으면서 또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슈퍼스톰보다는 강호 드라이브를 좀 더 세게 보고 싶고 저는 이번 킴파슬리도 이게 앞선이 좀 페이스가 빠르게 전개된다면 뭐 킴파슬리 단거리 추입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에서의 어뷰리 추입은 이번 킴파슬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이밍 배당은 킴파슬리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1400을 계속 고집했던 마필인데 물론 뭐 거기에 1400 입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뭐 활동성으로는 좀 단거리 양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500이 낫죠. 이게 지금 솔직히 뭐 3번의 마추픽추도 휴양 이후에 지금 제 그림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00%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 또 이번에 슈퍼스톰도 이번 경주 이게 만약에 스마일킨 쪽에서 먼저 선행을 치고 나와버린다면 또 레이스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같이 뛰었잖아요. 사실 뭐 게이트만 그 스타트 게이트 이탈 속도로만 보면 당시 스마일킨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용호 기수 안 잡아줬으면 선행을 못 갔어요. 이용호 기수가 먼저 튀어나와서 이제 안쪽을 내주면서 잡고 선입으로 갔기 때문에 슈퍼스톰은 정말 뭐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열리면서 밀어붙이면서 선행을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스톰이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못 가면 위험하고 가더라도 또 좀 어렵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입상에 대한 낙관은 못하지 않을까. 왜냐 부담 주는 것도 2kg가 2.5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죠. 56kg 다른데도 단독 순행을 장담 못한다면 그렇죠.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부질이 추입 한 마리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액면 추입은 6분의 강호 드라이브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명이 있는 폭병 추입은
이번에 퀸 파슬리까지 한번 배당마로 저희들이 조심드리게 말씀드리면서 자 금요경마 부산 저희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제주 경마 그리고 일요 부산 교차 레이스도 많은 정치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편집을 하십니까 신순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6월 10일 금요경마 제주교차 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제주교차가 이 마사회에서 이 모바일 경주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마케팅 많이 하네요. 종래보다 한 경주를 더 늘려가지고 모바일 전용 경주를 2개 경주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1경주가 그 쌈쌍승식 시행 기념 경주가 이제 일요일인데 아마 쌈쌍승식도 인기 1, 2 3위를 순서대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마리 복주면 4구멍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여하간 모바일 경주가 이제 2개 경주가 좀 늘어나가지고 1, 2, 3, 4, 6, 7, 8입니다만 저는 뭐 7, 8 2개 경주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모바일 경주는 워낙에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은 1, 2, 3, 4, 6 5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이 중에서 3경주를 제외한 1, 2, 4, 6 경주를 한번 승부처로 미리 공지를 드리면서 자 바라보실 경주는 제주 1경주 한라마 3등급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1번의 제국인데요. 1번 중심으로 이제 10번의 노림수라든지 4번의 고수, 이 한성택 마주의 그 2마리가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는 그 편성입니다만, 어쨌든 말은 1번의 제국이 가장 세 보이죠. 지난번 뭐 전개 정말 개판 5번 전에 전개를 하고도 그림이 나왔던 말인 만큼 이번에 제국 일단은 사인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게 뭐 그 10번 내지는 4번 이런 말들로 약세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인기마 3차 갈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가 경주굴이 좀 1000m라서 좀 인기도에서는 약간은 밀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마필의 진정한 능력의 가치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의 제국과 함께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막군의 중심에 놓고 요거는 3복승 중배당 승부처로 1경주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1번과 다른 복병을 읽어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중배당은 늦거니 나오는 1경주 3복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 2경주는 제주마 800m짜리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배당판 인기도가 뭐, 딱 4마리 중심으로 팔리거든요. 3번의 앵커링, 그리고, 6번의 청운지사, 8번의 금오름, 10번의 일지영. 이거는 그러나 복승, 3복보다는 복승식 타이밍이다. 왜냐면, 축이 없는, 난장판 게임이기 때문에 3복보다는 복승식이 오히려 어울리는 게임 같고요. 참고로 뭐 10번의 일지함은 최근 2차례 레이스에서 선전은 다분히 안쪽 게이트에서의 그 이점이 10번 활용된 결과다. 이번 경주에서는 안쪽 출발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좀 인기마긴 합니다만 좀 제외를 시키고 싶겠고 지금 뭐 3번의 앵커링 내지는 6번의 청운지사 8번의 금오름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에서의 복병의 축은 따로 있다. 임마필은 그동안에 좀 능력 발휘가 제대로 과연 이게 100% 능력 발휘가 안 됐다.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많이 한번 열 몇 차례 뛰었습니다만 그동안 임마필의 진가가 발휘되는 경주는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번 경주는 요런 아사모스한 편성에서는 한번 중배당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복승식 중심으로도 배당이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숨어있는 말 한 마리를 노리고 주력 한 방에 후공 2방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이해주시면서 자 이어지는 제주 3경주는 제주마 900m짜리 편승이고요. 이 제주 3경주 편승은 인기마 3마리 3파전입니다. 앞서 나가는 선행마 4번의 서우봉 5번의 한라황제 4번, 5번 앞선 2마리 하고 그러면 따라오는 주인마 7번의 불멸의 태양 사이즈는 7번의 불멸의 태양이에요.
이마필은 특별 경주에 난 적도 있고 그동안 강한 편성에서 뛰어봤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일단 버틴다면은 4번, 5번 그러나 취입이 된다면은 7번의 불면의 태양 요 안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최근에 다소 부진합니다만 사이즈에서는 7번의 불면의 태양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싶긴 하거든요. 나머지 말대로 이렇게 말들이 안 보여요. 우열이 좀 드러나는 게임. 4번, 5번, 7번 3파고도의 배팅의 축은 7번의 불멸의 태양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경주입니다. 역시 제주마 900m 펜스를 내는 제주 4경주. 또 신성은 또 일단 승부처럼 들어가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 9번의 창세기하고 4번의 새벽바람, 9번, 4번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는 이제 10번의 삼다보배, 이번에 녹색전사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경승이 굉장히 나네요. 어쨌든 9번의 창세기는 최근 경주에서 좀 강한 편성에서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반급 레이스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이는 마필이 바로 9번의 창세기죠. 그래서 그런 좀 일말에도 그 불안감 있긴 있어요. 무턱대고 이제 추월을 가면 아닌 것 같고, 그건 안고는 가야 돼요. 9번의 장세기는. 나머지 4번, 10번 이런 말들 팔리고 있습니다만, 복분들이 많습니다. 2번에 녹색전사 있고요. 3번에 가리산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번에 다라콧, 8번에 월평대부. 특히 8번의 월평대부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이 7번의 푸른 저글이 좀 걸리는데 7번과의 경합을 피해가지고 독땡으로 딱 치고 나가는 순간에는 이거는 바로 배당마로 직결될 공산이 큽니다. 요 4마리의 복병을 실전 배팅에서 어떻게 엮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번 경주 또 배팅의 또 중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기권은 인기입니다만 복병마 앞서 말씀드린 4마리는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당일 배팅에 저도 한번 현장 승부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마지막 제주 6경주는 한라마 1등급 1400. 또 이 1400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고요. 이번 경주도 복도복입니다만 역시 3복승 승부도 가능한 그런 축구이 되겠는데 일단 배당판의 인기도는 8번의 삼다비효, 9번의 대승만찬, 그리고 1번의 견인불발. 견인불발은 완전히 댕 하나는 끝내주는 그런 마필입니다만 최근에 핸디가 너무 과중되면서 68, 70에서는 현격히 종반 그림이 무너지고 있죠. 맛이 좀 갔어요. 좀 석이 좀 죽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1400이기 때문에 인기 발언은 팔리고 있습니다만 과시는 건물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1번, 8번, 9번 이 3강 대결 구도를 깨트릴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복승도 괜찮고요. 3복도 상당히 또 3창만 갔다 되면 바로 중대장 직결되기 때문에 3복까지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노리고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드렸고요. 당연히 현장에서도 저는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팬 여러분들 부디 제주 교차 레이스에서 근성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